오늘은 소름 돋게 정확한 바람난 여자들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들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람 피우는 이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남편 몰래 바람 피우는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사리 탐정 아런 본드는 허프 포스터의 인터뷰를 통해 바람 피는 사람들의 징후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내용 및 여러 심리학 논문들을 참고해서 습관처럼 바람 피는 여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여러 개 확인하셨다면 지금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몰래 바람난 여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소름 돋게 정확한 바람난 여자들의 특징 7가지. 첫 번째, 핸드폰 사용 습관이 바뀌고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다. 바람 피우는 여자들은 절대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인데요. 솔직히 아무리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도 핸드폰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봐야 할 일이 생겼을 때도 과하게 본인의 휴대폰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는 바람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떳떳하게 보여주지 못할 다른 이성과의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아내가 언제부턴가는 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나 샤워하러 갈 때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있는 여자는 집안에서 TV를 보거나 식탁에서 밥이나 간식을 먹을 때나 남편에게 줄 음료나 물을 가질러 부엌으로 이동할 때도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휴대폰을 슬쩍 뒤집어 놓는 거죠. 혹시라도 바람 피우는 상대에게 카톡이나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남편이 혹시라도 아내에게 온 메시지를 보려고 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기존 비밀번호나 패턴이 자주 바뀌거나 지문, 인식 등 휴대폰 보안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드물게는 업무용이라면서 세컨드폰을 구입하기도 해요. 이처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계속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거나 자주 핸드폰 비밀번호나 패턴을 변경하거나 항상 휴대전화를 옆에 두는 것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거나 배우자 휴대폰으로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찾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휴대폰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거나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봤을 때 화를 낸다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의 경우 휴대폰 사용이 매우 조심스러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배우자가 당신이 그런 걱정을 말했을 때 그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이러한 행동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당신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 대화를 피하고자 거리를 두거나 필요할 때만 부르는 식으로 당신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이것이 배우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지 당신에게만 그런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남편에게 무심히해집니다. 불륜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남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평소 싫어하던 일을 해도 별로 지적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일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하고 다투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예전보다 눈에 띄게 말수가 적어지거나 냉담해집니다. 나누는 대화도 건성이고 되도록이면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단둘이 함께 있는 것을 피하고 같이 있다 하더라도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종종 멍하니 딴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외도에 깊이 빠진 여자는 집안일에 소홀해지고 아이들을 아예 돌보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 기복이 심해져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표시하고 남편과는 길게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은 바람 피우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다른 이성과 싸웠거나 다른 이성이 보고 싶은데 못 보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서 감정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대화를 거부하거나 화를 낸다. 연인에겐 단도직입적으로 외도 사실을 물어봤을 때 그의 반응을 보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숨길 것이 전혀 없으면 질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핑계를 대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외도와 관련이 있어요. 만약 숨길 것이 없다면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또한 남편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는데요. 이것은 바람 피운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문제 삼음으로써 배우자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심을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갑자기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쓴다. 어느 날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며 몸매에 신경을 쓰고 젊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평소에 잘 안 입던 화려하거나 발랄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요즘 유행하는 장신구나 액세서리를 착용해요. 때로는 아가씨들이나 입는 도발적인 디자인의 속옷을 세트로 사고 공들여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는 등 예전과는 다르게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의 비용을 지출하느라 카드 사용액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치 않는데도 굳이 가슴이나 얼굴 등의 성형을 하려고 해요. 이처럼 과거에는 그러지 않던 당신의 배우자가 갑자기 향수를 뿌리거나 새 옷에 많은 돈을 쓴다면 그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답변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바람 피우는 여자들은 발 뒤꿈치를 잘 관리합니다. 발 뒤꿈치. 각질을 꼼꼼히 제거하고 덤으로 발에 페디큐어를 하는 등 엄청나게 발 관리를 하는 거죠. 불륜남에겐 굳은 살이 박힌 발 뒤꿈치를 보여주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꼼꼼히 제모하기 시작합니다. 바람 피우는 여자는 온몸에 있는 모든 털을 관리하고 신경 써요. 불륜남과 수시로 잠자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리털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털은 물론이고 온몸의 모든 털을 제모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음모까지도 예쁘게 관리해요. 왁싱은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처럼 아내가 갑자기 화려한 속옷을 세트로 사거나 잘 보이지도 않는 발뒤꿈치 각질을 제거하고 음모까지도 신경 써서 관리한다면 불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도리어 의심을 자주 한다. 바람 피우는 여자는 도리어 배우자를 더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닐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의심과 질투가 많은 사람은 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렸던 일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많이 파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애인을 더 많이 의심하는 거죠. 릴 교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투영 효과라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정립한 이 이론은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을 오히려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뜻해요. 애인 말고 다른 이성에게 끌렸던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오히려 죄 없는 애인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혹시 너 바람 피우는 거 아냐? 라고 말이죠.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이것저것 트집 잡으면 어떻게든 작은 꼬투리라도 잡고 나면 꼭 내 잘못이 쌤쌤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여자들은 남자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거나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과하게 남자에게 질투와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처럼 아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심하게 질투하고 계속 의심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순수한 남자들은 이 여자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며 좋아하는데요. 바람 피우는 여자들의 이런 특징을 잘 모르면 당하고 마는 거죠. 6번째, 새로운 친구가 등장한다. 최근 아내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새로운 이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예전에 몰랐던 갑자기 새로운 친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자연스럽게 자주 외출을 합니다. 최근 알게 된 지민이 만나러 가기로 했어. 지민이가 고민이 좀 있다는데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올게. 지민이가 안 좋은 일이 있다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올게 등등 평소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새로운 친구를 만나러 종종 외출하곤 하는 거죠. 간혹 어떤 날은 묻지도 않았는데 너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다녀와서는 새로운 친구와 있었던 일이나 재미있었던 일 등을 남편이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원래 신변에 변화가 생기고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자 이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가 새로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한다면 그 친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7번째, 성욕이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의 잠자리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더 많이 하기도 해요. 죄책감에 휩싸일수록 점점 더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려고 할 수 있습니다. 20은 건강한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인의 손길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면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람을 피우고 나면 죄책감이나 내연 관계의 만족감으로 인해 회피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신뢰가 깨지거나 관계에 금이 간 것이 신체 접촉 단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불만을 표현할 대화의 기회가 없으면 스킨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름 돋게 정확한 바람난 여자들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소름 돋게 정확한 바람난 여자들의 특징 7가지. 첫 번째, 핸드폰 사용 습관이 바뀌고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다. 두 번째, 당신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 세 번째, 대화를 거부하거나 화를 낸다. 네 번째, 갑자기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쓴다. 다섯 번째, 도리어 의심을 자주 한다. 여섯 번째, 새로운 친구가 등장한다. 일곱 번째, 성욕이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이혼에 대해 생각할 때 해야 할 10가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도 혼란스럽고 우유부단함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혼하고 싶어요와 배우자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라는 생각 사이를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혼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며 결코 가볍게 또는 변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혼을 고려하면 종종 상충되는 생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할 때 만약과 반대, 이유, 어쩌면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 필요한 거 아시죠? 결혼 생활은 이제 한동안 마지막 다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가족, 자신을 위해 쌓아온 삶,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의 삶을 배우자의 삶과 분리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어려운 전망입니다. 결혼을 파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추론 뒤에 숨어 계속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 물론 이혼 여부와 시기를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장기간에 걸친 전투로 인해 신체적, 재정적, 정신적,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을 고려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타르타 미슈라 BA, LLB, 인도 대법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이혼이 올바른 답은 언제인가? 차례. 만약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폭력적이다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경우, 결혼을 종료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자기 보존을 위해 이혼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 가능하고 정당하며 친구,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역동성이 항상 그렇게 흑백인 것은 아닙니다. 학대, 중독, 불륜만이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원한부터 충족되지 않은 필요사항, 멀어짐, 사랑의 상실에 이르기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에 갇혀 있는 것보다 이혼이 더 나은 제안처럼 보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점은 관계를 끝낼 때가 되었는지 아니면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 2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립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배우자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을 했다면, 예를 들어 당신을 속이거나 그들의 삶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기면서 당신이 결혼한 사람을 거의 모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등 결혼 생활을 중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방금 당신을 강타한 감정의 폭풍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실용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감정이 고조될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혼 코치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하기 전에 배우자, 결혼 생활, 그리고 함께 쌓아온 삶에서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상담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가 아닌 이상 이혼은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소진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수단 중 하나는 부부 상담을 찾는 것입니다. 시타르타 이혼이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게 되면서 결혼 서약을 어기는 부부가 늘었습니다. 많은 젊은 커플들이 관계를 고치고 싶어하는 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할 때 고통 없는 이혼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변호사로서 나는 부부에게 별거라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어 부부가 주장과 반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할 때 그렇게 부르면 결혼 생활이 끝난다. 이것이 귀하에게 올바른 선택임을 100% 확신하고 확신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파트너가 준수하자마자 다시 팔로 달려가도록 D 단어를 공허한 위협으로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체 사건을 엄청나게 하찮게 만듭니다. 물론 관련된 모든 사람의 정신 건강을 파괴합니다. 이혼 퀴즈를 받아야 할 때 복잡한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그것이 귀하에게 올바른 결정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해야 할 때 당신이 관계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인가요?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단계에 있습니까? 더 잘 이해하려면 이 퀴즈를 풀어보세요. 이 퀴즈의 평가는 다소 간단합니다.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제 장기 결혼 생활에서 이혼을 고려해야 할 시기와 결혼 생활에 대해 언제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혼하는 이유,
그 프로세스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혼에 대해 생각할 때 해야 할 10가지. 우리는 귀하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귀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지만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가 두려운 경우 다음 10단계를 수행하여 향후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명확하게 하십시오. 1.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당신의 결혼 생활은 어떤 이유로든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몇 년을 함께 보냈던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재정적 무책임이나 불신앙의 패턴을 발견했거나 단순히 서로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우려 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특정 행동이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셨나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이혼을 시도하기 전에 이혼 신청을 하세요. 결혼 생활을 고쳐라 결국 당신을 괴롭힐 흔들리지 않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후에 만약 이혼 후의 삶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면 숨쉬는 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놓아버린 것에 대한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폐쇄 없음 당신은 그것을 원했다가 다시 떠나는 반복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은 그들과 함께 돌아가고 싶어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당신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혼하고 싶지만 도약하기가 몹시 두렵다면 결혼을 끝내는 것이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상기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코치에게 전화하기 전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A. 이혼하고 싶나요?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남편은 나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기가 겁이 나요.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가 자립할 수 없으니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생각이 많으면 결혼 생활이 파탄되기 직전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편견 없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를 털어놓으십시오. 치료법을 고려하십시오. 치료사와 대화하면 혼란스러운 생각의 미로를 정리하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채팅해 보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 조심하세요. 조언을 구하다 모든 사람이 편견이나 판단 없이 조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실용적이고 냉철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라고 시다터는 조언합니다. 3. 자녀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저는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거의 6개월 동안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살짜리 아들이 사촌동생에게 부모님이 이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라고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 대해 다 잊어버리실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가 말더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모든 고통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결혼 생활에 또 한 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뉴욕에 거주하는 마케팅 전문가 바브은 말합니다. 추악함 양육권 싸움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겪는 정서적, 정신적 트라우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은 결혼 생활을 파탄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도 분열시킵니다. 가족 배경과 범죄, 학대, 방치, 중독 등의 문제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혼은 아이들이 거주지를 옮겨 다니도록 강요함으로써 생산적인 학습 패턴을 방해함으로써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모두의 불안과 우울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라고 시다터는 말합니다. 4. 저축을 시작하세요. 이혼해야 합니까? 감정적 혼란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와 변호사 고용 두 가지 모두 상당한 금액의 돈이 필요함 외에도 배우자와 별거한 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고문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 곳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위한 유동현금입니다. 이혼 후 사용하기 위해 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이혼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 후의 삶. 시다르타는 장기 결혼 후 이혼할 준비가 되었다는 분명한 징후가 보이면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하와 귀하 배우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부채, 자산, 저축 및 소득이 포함됩니다. 5.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모든 변호사가 동일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변호사가 있더라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전히 이혼을 고려하고 있고 자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가족 변호사를 데려오는 것이 불필요하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여전히 고민 중이고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가 자립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경우 가족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지 않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철저한 조사를 스스로 수행하고 귀하의 필요와 목표에 가장 적합한 전망을 가진 34명의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확실한 승리를 원하고 장기적으로 배우자가 상처를 입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면 승리의 실적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비싼 것이 항상 최고는 아닙니다. 값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승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이후의 삶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값비싼 변호사에게 돈을 쓰면 한 푼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귀하의 재정적, 법적, 정서적 요구에 적합. 6. 이혼에 대한 성급한 발표를 보류하세요. 결혼의 결말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당신의 삶은 복잡하게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친구와 가족에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이를 일요일 브런치에 대한 소문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는 사람마다 파트너와 이혼해야 할까요? 라고 묻지 마세요. 또는 내 아내는 무례하다, 나한테는 그녀를 떠나야지, 그렇지? 모든 사람이 귀하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귀하를 위해 옆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동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똑바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게다가 당신이 수년 동안 이 사람과 이혼하고 싶었고 마침내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원치 않는 이 모든 조언이 당신을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7. 이혼에 관한 모든 법률을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법률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이것이 이혼이 아닐 경우에는 결혼 해산을 요구하는 근거를 읽어야 합니다. 상호 이혼. 이는 전체 이혼 과정을 더 잘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를 책임지고 다른 한 명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포기한 경우는 그러한 상황에서 판사가 위자료와 부양비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시다터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결혼 생활에서 잔인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생활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이혼에 관한 법률 시스템에 대해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8. 정신 건강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멀리하세요.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폭언을 하거나 가상 세계에서 배우자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욕하려는 유혹을 피하십시오. 이혼과 소셜미디어는 불안정한 혼합일 수 있습니다. 성숙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소셜미디어는 결혼 생활의 문제나 결혼 생활의 파탄 사실을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리넨을 공개적으로 방영하는 것은 파트너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그들과 법적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광학적으로 잘못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작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작은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9. 너 자신을 돌봐라. 이혼을 겪는 것은 참혹한 경험이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동안 온전한 정신, 이혼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과를 설정하고 그 일과를 고수하여 슬픔이 대신하는 위험한 곳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베이킹, 자전거 타기, 하이킹, 긴 하루를 마치고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까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멈추지 마세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므로 오랜 친구 및 친척과 다시 연결되도록 노력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세요. 현재 겪고 있는 우울증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분 좋은 엔돌핀이 필요합니다. 잘 먹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10. 이혼 후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이혼할 준비가 되었다는 징후가 보이더라도 삶의 현실을 계속 부정하지 마십시오. 새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요? 식료품, 청구서, 은행 업무, 투자, 자녀 교육 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나요? 이러한 생각을 일기로 기록하고 이혼 후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의 삶이 어떨지 현실을 점검해 보면 성급한 결정을 미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시다터는 조언합니다.